안녕하세요, 수대남입니다. 조금 뒷북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 배를 안 탈 수가 없네요. 제가 축구를 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보고 싶었던 모습을 지난 시즌 막바지에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우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로파 우승 하나에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손흥민의 우승은 오 우승했네, 대단하다 로 끝나기엔 너무나도 많은 서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인들이 주목한 그의 우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유로파 결승 프리뷰 영상에서 짧게 언급한 이야기죠. 손흥민 선수의 무관 스토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혹한 서사였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기에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90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었지만 결국엔 연장전에서 실점하여 준우승한 2015 아시안컵은 손흥민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대 에이스임을 전 세계에 보여준과 동시에 그의 아픈 무관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직후 토트넘에서의 아쉬운 첫 시즌을 지나 그에게도 토트넘에게도 최고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진 시기. 토트넘과 손흥민은 항상 그 문턱에서 아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스크 라인과 팀의 수비진이 건재할 때 리그 우승 레이스 후반 매번 자기 발에 넘어졌던 토트넘. 오히려 그 황금 멤버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챔스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허무한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기적적으로 올라와도 손흥민이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도 결승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에서도 대한민국의 역대급 축구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멤버에 협회와 두 감독들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면서 이제는 정말 우승과는 멀어져만 가는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득점왕을 하고 케인과 함께 EPL 최다 합작골을 기록하고 차범근의 기록을 넘어서고 토트넘의 기록들을 갈아치웠지만 소속팀과 국가대표의 부진, 이제는 본인도 나이가 찬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최악의 팀 상황에서 주장 손흥민에 대한 현지 비판도 그를 더 옥죄어 왔습니다. 이번 시즌 폼도 예전 같지 않고 부상도 있었던 손흥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우승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비웃듯 이렇게 멋진 우승을 한 손흥민, 그의 우승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토트넘의 구단 수뇌부는 우승을 하려고 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 억측일 수 있겠지만 수년간 토트넘을 보면서 느낀 점은 구단을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여기는구나 였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따라주어야 하지만 당시 결승 승률 100%였던 무리뉴를 카라바오컵 결승 전에 자른 것도 21세기 이후 가장 강한 멤버를 가졌던 구단이었음에도 영입이라는 이적 시장을 보낸 것이 그것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17년 동안 무관이며 유럽 대항전을 41년 가까이 우승을 못한 것이 아닌데요. 반면에 지난 시즌부터 주장으로서 팀을 이끈 손흥민은 팀의 레전드가 아니냐는 질문에 항상 우승을 해야 레전드다 라는 답변만 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우승에 진심이었던 겁니다. 축구의 본고장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수가 주장으로 활약했지만 이번 시즌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팀 상황에 주장에게 책임이 가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책임이 가해지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승에서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고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달려가는 모습,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바로 달려오는 모습과 우승 후 메디슨과의 뜨거운 눈물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토트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든 손흥민, 그는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일까요? 손흥민은 21세기 가장 긴 기간 주장을 했던 요리스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선골 유스인 영혼의 단짝 해리케인도 못한 우승을 주장으로서 달성하였습니다. 21세기 팀의 가장 강한 시기를 함께했던 주축 멤버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손흥민, 그 아픔은 함께했지만 그 짐은 홀로 가진 채 결국엔 유로파 리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토트넘의 레전드라 불려도 되지 않을까요? 우승 후 손흥민의 인터뷰가 매우 감동적이었는데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시는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손흥민의 축구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고 때로는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가고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한 무게는 제가 알 방도가 없지만 저의 학창시절과 20대 초중반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손흥민 선수의 우승 순간이 제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e스포츠 T1의 오너 선수의 가장 예쁜 꽃은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너무나도 늦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이 얼마나 값진 줄 알기에 더 아름다운 꽃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서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스포츠를 보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손흥민의 우승을 까내리는 몇몇 안티 팬들이 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정말 행복 축구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열렬히 응원하는 스포츠 선수가 있나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맞다! 영상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매주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업로드 됩니다.